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이거 하나 드린다고 약속을 해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드시냐면 네. 이게 콜라겐 글루타치온인데요. 요게 정이 하나 있어요. 네. 받을까요? 하나만 받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마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정이랑 해서 같이 드시면 아, 네. 예. 바로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피부에 그러면. 좋고 예, 뼈에도 좋고 예, 탈모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있죠? 지금 막 이 새살이 솟는 듯한. 네. 아,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예, 먼저 시작하세요. 이 진보 좌파들은요. 예. 진보 좌파 스피커들 어떻게든 팍팍 밀어주고 조국이 책 내면 30만 부, 50만 부 팔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볼 게 없죠. 그걸 라면 받침으로 쓰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 그런데 제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보수 우파의 스피커들을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네. 가뜩이나 부족한 스피커 싸움에서 계속 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보수 우파와 함께하는 기업들도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책 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경기도 법카 공익제보했던 조명현 작가나 이런 예. 분들 책이 10만 부, 20만 부 나갔어야 됐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정치가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도 행동에 대해서는 이 좌파들에 비해서 조금 인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판판이 이 보급 싸움에서부터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전쟁을 이기려면 앞선 최전방 장수들도 중요하고 근데 또 뒤에서 보급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 전투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급 투쟁 말씀하시니까 그 김원봉인가? 네, 네. 그 그자가 6.25 전쟁 때 그 보급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 문재인이 뭐라 했던가요? 뭐 술 한 잔 올리고 싶고 유공자로 해주고 싶다고 예. 막 했었던. 예. 자, 근데 좀 걱정되네.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급을 잘 해드려야 되나? 네. 지금 제가 최전방에 고립되어 있지만 그리고 네. 지금 백수 아니에요? 뭐 준백수죠. 네. 준백수로서 또 꿋꿋이 외로운 시간 성찰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려울 때 서로 손잡아가면서 갑시다. 네, 네. 자, 제가 오늘 컬럼에서 이 계엄설 괴담 유포, 특히 그 한동훈이를 옆에 세워놓고 이재명이가 생방송에서 떠들어댄 이것을 현장에서 응징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추격하고 추적해서라도 응징해라. 이렇게 제가 칼럼을 했는데 그 문제부터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네. 어찌되었건 이 정치적 술수와 음모에 참 통달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검찰의 여러 수사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대표직 국회의원 유지하면서 대선 나가겠다, 대통령 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에 반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에게 병풍으로 이용됐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아하, 예. 사실 저는 뭐 한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게 특정 정치인 개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윤석열 정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역시나 이 정치적 어떤 경험과 내공의 차이가 좀 많이 보여지면서 이재명의 저 뻔히 보이는 중상모략 한동훈 대표를 병풍으로 세우고 계엄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며칠 내내 온 언론과 방송이 계엄 거리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느냐? 민주당이 이제 모양 빠지게 근거가 없다, 주장이 없다고 해도 계엄이라는 단어만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그냥 뉴스 조금 보고 지나가는 TV 보고 하시는 분들은 계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지도 않았던 계엄의 부정적 인식과 권위주의적 인식을 더 씌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 공작에 한동훈 대표가 순진하게 옆에 서서 들러리가 됐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도착해서 마치 주인이 손님 맞아주는 것처럼 한 대표를 기다려서 맞아준 거. 그리고 서로 10분씩 하자 해놓고 혼자 이재명은 보란 듯이 한동훈 대표 먼저 하세요 한 다음에 자기 순서에서 한 20분을 갈겨버리잖아요. 네. 이게 다 정말 뻔뻔하고 이 선을 안 지키는 양심 없는 짓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 인간인 걸 우리가 모릅니까? 음. 몰랐습니까? 음.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면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요. 그 현장에서 모두 발언 주고받기로 했지만 계엄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순발력이 있었다면, 정치 경험이 있었다면 나 10초만 말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들을 수 있는데 계엄 이야기는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는 가짜뉴스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민생 이야기하러 우리가 어렵게 만났는데 여기서 그런 계엄 운운하는 가짜뉴스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10초 하고 딱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걸로 도배되고, 그렇지. 사실은 그 회담을 한동훈 대표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회담 전부터 민주당에서 계엄 이야기 군부를 띄웠잖아요. 김민석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럼 충분히 이 이야기 나올 거를 예상 시나리오에 넣고 이런 플랜 B를 세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주변의 참모들도 사실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끽해야 뭐 재선이라 해봤자 뭐 4년도 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선봉에서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눈 뜨고 완전히 코베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 이게 참네 정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정성호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예? 이 지금 정성호가 잽싸게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역풍 맞아서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잽싸게 지금 출구를 뒤에서 딱 열어놨어요. 빨리 빠져나와라 이재명이한테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쫓아가서 쥐어 박으면서 끝까지 가야 무조건 우리한테 이기는 건데. 그럼요. 네.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저희가 이 여의도 어퍼컷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 김건희 여사 살인자다. 예. 뭐 전현희는 존칭도 생략했죠. 네. 그거요. 이 계엄 발언 이전에 그것만 제대로 물고 맞아요, 들어줬어도 맞아. 네. 전국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직접적 원인도 네. 아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최고 지도부가 대통령 부부 보고 살인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이런 나름 정치권의 어른들이 야 전현희 너 사과해라. 네가 사과를 해야 대통령이 개원식 올 거 아니냐. 꾸짖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우원식이 부르는 환담회에 가서 쪼르르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조국이랑 악수도 하고 차담회 때 개원식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나 이제 여당 대표니까 이런 데도 와서 그냥 상석에 앉아서 인사하는구나 할 게 아니라 우원식 의장님 민주당 출신 어른답게 여기 이재명 대표도 와 있고 그 민주당 지도부도 다 왔거든요. 그 자리에 전현희 사과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나서서 꾸짖어 줘야 대통령이 이번 개헌식에는 못 와도 다음번 행사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라고 여당 대표 자리 시켜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가서 그냥 웃으면서 조국이랑도 악수하고 우원식 말에 박수치고 그러고 왔어요. 이런 참내 좀. 그러면 결국 개원식 안 간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처럼 언론은 또 호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안 갔느냐. 그 전현희 살인자 발언도 그냥저냥 물러났고 이번에 이 개헌 발언도 목숨 걸고 국민의힘의 모든 스피커와 의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김민석과 이재명이 이건 경솔했다라고 물러설 때까지 화력을 다 쏟아 부어야죠. 그런데 이거 그냥 논평 몇 마디 찍찍하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별 유명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부한테 그냥 오물 던지고 오물 투척하고 나중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물도 던지고 하는 거지 뭐 맞은 네가 잘못이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랬어? 너 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정성호 같은 사람이 문 열고 아 그래 살다 보면 오물도 던지고 뭐 하는 거지. 이러고 끝나요. 이거를 왜 안 물어뜯느냐. 이래놓고 오늘 채널A 단독 보니까 당에 또 무슨 전략기획본부를 만든대요. 아니 자꾸 당에 없던 기구들이 막 생겨요. 메시지 회의 한다 했는데 그 회의 한 이후로 날카로운 메시지가 나옵니까? 전략기획본부 만들고 또 누구 측근 하나 본부장 주고 막 한다고 해서 이런 전현희 살인자 발언이나 개헌 발언에 대응도 못하면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래놓고 오늘 지금 한 대표가 구미 가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하고 반도체 회의하고 했는데, 아니 그것도 좀 말 좀 이어가자면 그런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저도 최고위원 출마하고 할 때 찾아갔던 곳이에요. 네. 헌화하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입고 그렇지. 갔습니다. 김대중 추모식에는 넥타이 하고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안에서 찍힌 사진 보니까 노타이더라고요. 아 저도 편하게 하고 다니지만 안 그래도 여기 댓글에 그 부분 지적하는 댓글들이 몇 분 올라왔어요. 그런 엄숙한 공간에 추모하러 갔으면 당연히 넥타이 검정색 해야죠. 그렇지. 그리고 비장한 모습으로 음. 박 대통령이 발전시킨 이 나라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정신으로 그런 음모론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한마디 해주면 바로 그게 도배가 되고 이재명 역공 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구미 간 김에 안 갈 수 없으니 간 것처럼 노타이 차림으로 가고,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추모 헌화하러 가는데 노타이로 갑니까? 우리가 주변에 소중한 분들, 어려운 분들 상 났을 때 노타이로 갑니까? 하다못해 주변 친척들 상이라도. 그리고 뭐 반도체 이야기했다가 틀려가지고 고동진 자기 측근도 글쩍글쩍하면서 이 반도체 발상지가 구미죠, 고동진 의원님 하니까 고동진이 삼성 출신이잖아요. 아 그건 기흥인데, 그러니까 한겨레랑 경향이 막 조롱하고. 아 그럴 타이밍에 이 계엄 이야기로 물어뜯으라고요. 공격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고성국 박사님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저희도 한동훈 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싸우면 도와주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우면 저희가 지금 당연하죠.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니까요. 당연하죠. 아니, 솔직히 안달까지는 안 났는데. 아니 그래도 싸우면 도와주지. 그러니까 하도 안 싸우니까. 아니 뭐 이재명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요? 나 이런 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시작부터 흥분했습니다. 우리 장씨 최고다. 역시 장씨답다. 장석은님이 슈퍼챗 하면서 우리 장현찬 최고한테 응원하셨어. 네. 장씨는 그 한성이에요? 본이? 보통 인동장 씨가 한 90% 인동장 되죠. 씨. 나머지 인동장 씨. 조금 이제 우리 장현찬 최고도 인동장씨. 네네. 그 인동이 저 구미에 구미에 있는 그 있죠. 인동이죠. 네. 그래. 그 인동이라는 동네 참 좋던데. 지금 우리 토미니스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슈퍼챗 릴레이를 쭉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장혜찬 최고위원 좀 말씀 듣느라고 제가 여러분들 슈퍼챗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꼭 묻고 다음 질문으로 가려고 그래요. 국민의힘 있잖아요. 왜 못 싸우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잘 싸우는 사람들을 안 뽑았으니까요. 아하, 이런 참. 잘 싸울 만한 사람들은 뭐 트집 잡아서 여기 있잖아 지금. 뭐 전에도 네, 제가 지금 고립되어 있죠. 예. 아니 뽑을 때부터 잘 싸우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뽑아야 싸우죠. 그렇죠. 그걸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한다고 최고위원 시켜준다고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다고 안 되는 싸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애초에 공천 잘못한 게 크고요. 아하. 두 번째, 열심히 싸워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한동훈 체제 수석 대변인 하고 있지만 부산의 초선인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정청래한테 안 밀리고 하는 거 그렇지. 보면 예. 뭐 전 별 개인적 친분이 없지만 야 잘한다, 잘 뽑았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일 잘 뽑은 사람 한 명만 고르라면 곽규택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곽규택 의원도 최근에 조용해요. 왜? 김경수 사면 문제 대통령이 잘했다고 본인이 입장 밝혔는데 예. 반나절 만에 한동훈 대표랑 당해서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당 의견 아니다라고 그냥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럼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이 잘 싸우고 싶고 한번 싸워보려고 해도 박규택 의원처럼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거 나서고 민주당이랑 세게 붙는 걸 한동훈 대표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또 당 공보실에 시켜서 아 그건 당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입니다 해버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대변인 바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진중권, 김경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민주당과 막 치열하게 싸우고 공격하고 하는 거 싫어해요. 이게 좋게 말하면 우리는 뭐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정치하자는 건데 네. 품격 품위 따지다가 108석으로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저 파상 공세에 우리가 밀리니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요 하루 종일 정치 뉴스 못 봐요. 민생에 바쁘고 그렇죠. 먹고 예. 사는데 바쁘시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헤드라인을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음모론이 헤드라인을 10개 먹으면 우리가 반박하는 건 끼케 한두 개인 거예요. 그럼 머릿수에서 밀리면 우리가 그렇죠.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경률, 진중권을 왼쪽 오른쪽에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 중도 확장, 보수의 진보 뭐 이런 걔네는 거 아직도 하면서 한동훈이 좌우에 있대요.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싸워보고 싶어도 어. 내가 이렇게 튀고 싸우고 예전에 제가 최고위원 할 때처럼 막 김남국 때리고 장경태 때리는 게 오히려 한동훈 체제의 당에서는 좀 밉보이는 일이 아닐까? 아하. 사람들이 저는 움츠러들어 있다고 결국 봅니다. 한동훈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저 곽규택 그 형이 곽경택이에요. 영화 친구 예, 감독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 곽경택하고 좀 몇 번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자기 그 어릴 때 경험을 영화로 만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곽규택이 어떻게 어릴 때 컸겠어요? 터프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거야.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이거 저 한동훈이가 결국 발목 잡힌다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발목 안 잡혔어요. 이거 야당 저 종북 주자파들이 워낙 욕심 사납게 달려드니까 한동훈이도 이건 발목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발목 뺀 것 같은데 이 특검법 문제 말이죠. 이거 좀 진짜 지긋지긋하고 지루합니다. 예. 또 특검 이야기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요. 사실 이거는 두 차례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 통과되고 네. 부결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사라지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이슈였는데 이걸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핵심 공약, 네.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 후보의 1호 공약이 특검하겠다는 게 된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만 이걸 들고 나오면서 야당이 이렇게 카드를 내밀 때마다 원래라면 언론과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냐. 야 지겹다 고마해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의 명대사죠. 우리 이제 민생 이야기 하자. 언제까지 너네 특검할래? 다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장작을 불쏘시개를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사실상 특검 철회 가닥이다라고 기사를 내니까 그날 바로 당 대표실에서 반박 문자를 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변한 거 없다. 글쎄. 그러면 또 이번에 지금 야 5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또 한동훈 안과 비슷한데 이거 봤냐 안 봤냐. 계속 특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냥 한동훈 대표가 특검 안 받는다 한마디만 하면 이거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고 탄핵 시도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특검 할 때마다 언제까지 특검 이야기할래 이제 민생 일 좀 해라가 되는데 한 대표 측에서 교통 정리를 안 해주니까 입장 정리를 안 해주니까 특검이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KBS 라디오에 신지호랑 대담을 했는데 네. 전략부총장.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언론을 보니까 친한계 내부에서부터도 특검을 철회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거 오보입니다 이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정리되면 되는 건데 네. 오보다 그러니까 네. 특검 여전히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검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러면. 식으로. 네. 나 이런 참 답답한 친구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뭐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한 그 내부 논의 구조, 내부 논의 이 절차도 지금 밟고 있어서 어슷비슷하게 뭐 공수처 수사 끝날 무렵에 뭐 결과적으로 뭘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 제가 알기로 네. 원내에서 논의나 설득은 전혀 진전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인터뷰에 나와서 네. 논의되고 있는 거나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한계,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의논하는 사람들 말고 다수의 원내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설득을 당하려는 시도조차 아직 없었다고 해요. 하하.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거지로 정점식 의원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힌 김상훈 의원, 네.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어젠가 오늘인가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 특검 원내 설득 안 된다. 본인이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꼽아놓은 정책의 의장도 이거는 원내 통과 못한다고 단언하는 마당에 무슨 설득이고 무슨 논의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도 그럼 공수처가 결과 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수사 잘못됐다고 지금 이미 그럼 기정사실화 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수사 예.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겠다는 게 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문재인 수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건 진짜 만시지탄이고 늦어도 너무 늦은 수사이지만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되는 수사이고요. 지금 보니까 단순히 그 사위를 이스타항공에 취업시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딸인 문다혜에게 5천만 원? 이상한 경로로 돈을 보내고 아니, 상식적으로 딸한테 5천만 원 직접 주면 되지. 뭘 그걸 친구한테 현금 주고 친구가 계좌번호로 보내게 합니까? 이거는 돈 세탁이죠. 근데 어설픈 돈 세탁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했느냐? 감히 누가 내 계좌, 우리 가족 계좌를 추적하겠어라는 자신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좌 추적 결과 이런 돈 세탁의 흔적들이 나왔고 또 웃긴 게 여러분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책 낸 출판사에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 줬잖아요. 네. 우리나라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도 선인세로 2억 5천만 원 받기 힘듭니다. 그렇지. 근데 단순 편집비로 2억 5천만 원은 뭐 추가고 아니 초 베스트셀러 작가 뭐 저기 세계에서 상 받고 하는 사람들도 선인세 2억 받기가 힘들어요. 안 되지. 출판 시장에서. 네. 근데 글은 문재인이 썼는데 편집비로 딸한테 2억을 준다?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편집을 했길래 2억을 편집비로 줍니까?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야 될 인세가 문다혜에게 갔다는 뜻이고 이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가 경제 공동체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라면 피의자 문재인, 피의자 김정수, 피의자 문다혜가 되어서 저는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사가 못하게 막아서 안 하고 못한 거지 막상 시동 걸면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 이 돈 세탁이나 자금 흐름들이 굉장히 어설퍼요. 그러니까 자만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문재인의 가족들 계좌 추적을 하겠느냐. 그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실질적인 증거 다 나왔어요. 네. 그럼 이 다음 건은 뭐냐?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소환 조사입니다. 소환 조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치는 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는 검찰이 뭐 혐의의 경중이나 이런 걸 따져서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소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자꾸 논두렁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좌파 진영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팩트를 왜곡하고 역풍에 성공했던 사례인 거잖아요. 논두렁 시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시계입니다. 그렇지. 그게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어딘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그 재벌 기업인에게 억대 상당의 시계를 뇌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게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뭐 자기 집 창고인지 금고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손가락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이 달조차도 시계 받은 것조차도 거짓말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정치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도 안 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왜냐하면 논두렁 시계가 거짓이다 공작이다 이 프레임을 좌파들이 기가 막히게 유통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이 논두렁 시계 이야기하는데 논두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시계 팩트 아니냐. 5천만 원 팩트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권양숙이도 수사해야 되는 건데. 그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 외화 뭐 불법 반출 이런 거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걸 변호했던 변호인이 남편인 곽상원이잖아요. 노무현의 사위. 지금 종로구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웃긴 게 예.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보통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건들 다 2심, 3심 가잖아요. 유죄 인정하고 항소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국회의원 되니까 이제 와서 뭐라느냐? 그때 유죄는 정치 보복이었다 이러고 있어요.
참뭐 아유 아니, 어쩌다 이런 뇌물 사건이 성역화가 되었는지 정말. 아니, 그래서 권양숙에 대한 이 수사도 사실은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강선영 의원 있죠, 국민의힘. 네. 이재명이가 레닌과 같다, 레닌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좌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진짜 좌파면은 레닌과 비교하면은 고마워야 되는 그렇지. 아니 이것들이 좌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속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레닌, 스탈린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네. 근데 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뭐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레닌이나 그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이념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공세이지 인신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선영 의원에게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사석이 아니라 멀쩡한 국회 카메라 다 돌아가고 마이크 있는데 비록 마이크는 자기 앞에 마이크는 꺼졌을지라도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아주 저열한 인신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면 제명이 당해야 된다면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하고 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강선영 의원이 레닌이라는 좌파 사회주의의 거두를 이재명에게 비교하면서 공격을 해준 건 굉장히 품격 있는 정치적 공방인 거죠. 네. 사실은 인신공격도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니 난 레닌이 아니고 모택동이 더 좋아라든지 네. 리자이밍이고 세시니까 아니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봐줄만 하잖아. 아니 레닌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니 나를 저런 잡범에 비교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름 거물인데 이러면서.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진숙, 김태규, 김문수, 김영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좀 기운도 없고 또 아주 평들이 좋아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 자유파 좀 침체되고 특히 전당대회 이후에 패배주의에 좀 빠져 있는데 거기서 다시 떨쳐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한 명을 더해서 네. 5호 대장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김태규 방통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안창호. 최근에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청문회 했는데 나는 그 좌파들이 죽도록 밀어붙이는 그 뭐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반대한다. 이분이 굉장히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상 이념적으로 공산혁명이나 이런 데 또 악용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사람 잘 뽑았구나. 왜냐하면 보수우파나 국민의힘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도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야기를 대놓고 잘 안 해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마치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국가의 분명한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안창호 국가위원장 그렇게 할 말 다 해주고 역순으로 돌아가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밀어붙이고 하니까 청문회 자리가 정치 선동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딱 말조심하라고 끄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방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거든요. 근데 성일종 의원이 청문회 중에 김용현 후보자를 혼내더라고요. 그랬어요. 민주당 의원한테 사과하라고. 근데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여당 상임위원장은 왜 하는 겁니까?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 운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최민희나. 가뜩이나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선동으로 대통령 관저 일까지 끌어들이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데 김용현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어요. 누가 뭐 대통령 경호가 어쩌고 저쩌고 경호 실패했고 당신 잘랐어야 된다 하니까 그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님은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 못할 말이죠? 이 발언했다고 성일종 의원이 김영현 후보자 사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참. 민주당과 못 싸우고 유약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창호, 김용현 그리고 말할 것도 없는 김문수, 방통위의 이진수, 김태규가 답답한 이 우파 국민들한테 단비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야 이거 어설프게 뭐 중도 입만 맞추고 조중동과 한국일보가 칭찬하는 사람 구하고 해봤자 국정 동력도 안 살아나고 뭘 해도 두드려 맞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확실하게 동력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파이터들을 내세워야만 그렇죠. 예. 의석수가 190대 110으로 밀린 상황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눈치 안 보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한다. 그 부처에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인사 기조가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다고요? 모르던 일이라고. 네, 뭐 다 친해요. 다 웬만한 우리 국민의힘 이제 21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랑 다 친하고 좋은 관계인데 인간관계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니 거기서 왜 김영원 후보자를 혼내고 민주당 의원한테 사과시키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민주당 의원은 아무 말이나 대통령 갖다 붙이면서 해도 되고 참다 못한 김용현 후보자가 이거는 미국으로 치면 굉장히 위트 있는 반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대통령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왜 사과를 시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제 참 오늘 이제 점심에 제가 부산에서 운전해서 출발해서 오늘 이 어퍼컷 하려고 7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왔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이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혼자 그래요. 7시간 운전해 왔으니까 지쳐 있었는데 정치 뉴스 하나만 보면 열이 받아서 썽이 나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오 대장군이라고 말한 이진수, 김태규, 김문수, 김용현, 네.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럼요. 예. 분명히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장수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네네. 앞으로는 누구 옆에 좀 태우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세요. 네, 걱정되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7시간 동안 차를 달려와서 여의도 어퍼컷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셨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